조차 봉담하면서 외국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저희들이 살펴보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뭐 부동산이라는 게 국내 시장만 살펴가지고서는 정확하게 어떤 흐름이나 원인 분석 같은 걸 하기 어려운데 뭐 저희 항상 뭐 글로벌하게 자, 10층 오늘 스웨덴에서부터 덴마크, 예. 이태리, 스페인 예, 오늘 좀 특별한 거 준비하신 거죠? 예. 오늘 한번 달려보시죠. 예. 자, 우리 이제 뭐 지금 대폭락론, 뭐 대폭등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논리에 폭등론과 폭락론 비교해 보면 예, 예. 폭등론자들은 정책 실패론, 공급 부족론, 뭐 다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폭락론은 투기론, 금리론, 유동성 과잉론, 뭐 이렇게 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지나치게 한국적 특수성을 강조한 거 아니냐. 이 지금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알고 있는 이 틀이 맞는가. 예. 주요 국가들의 집값을 한번 돌아보면서 예, 예. 한번 도대체 왜 집값이 폭등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시게요. 예. 일단 스웨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천국 스웨덴. 예. 공공임대료 20%, 민간임대 20% 임대료 통제합니다. 그래서 네. 한국 좌파들이 꿈꾸는 임대주택의 천국 스웨덴입니다. 네. 근데 스웨덴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코로나 터진 다음에 팬데믹 법 터진 다음부터 집값이 급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의 국립은행에 지금 나와 있는 논문입니다. 예. 왜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빨리 집값이 오르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제 논문을 써놓은 겁니다. 예. 코로나 위기에도 집값이 급등한 것은 전통적인 경제학적 요인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아. 우리만 올랐느냐? 예. 봤더니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예. 영국, 캐나다 다 올랐더라. 그러면 우리만 오른 거 아니네? 예.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2019년에 2.91% 올랐어요. 작년에 13%, 그다음에 지금까지 17.39% 올랐어요. 그래서 외국 언론들이 표현하기를 팬데믹 버블 예. 혹은 코로나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예. 원래 코로나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집값 폭락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만 오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집값이 폭등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왜 그랬는가를 놓고 예. 경제학자들이 혹은 중앙은행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스웨덴에서는 금리론 설명이 안 돼요. 보통 금리론을 많이 설명하지 보통 뭐 않습니까? 저금리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어요. 우리도 예. 많이 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하는데 예. 스웨덴은 어땠느냐? 원래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예. 의미가 없는 거네요. 마이너스 0.5%, 2016년부터 마이너스 0.5%였어요. 예. 돈을 맡기면 돈을 내야 되는 거였어요. 돈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은행에서 돈을 받죠. 네. 그래요. 예. 네. 그 다음에 2018년에 마이너스 0.25로 올렸다가 예. 2019년 12월 코로나 직전에 예. 0%로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집값은 올랐어요. 예. 그러면 자 우리가 아는 보통 흔히들 얘기하는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오른다. 예. 랑과 좀 다른 어떤 그걸로 설명이 가능해요. 여기도 보면 이게 이제 모기지 금리인데 예. 뭐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올랐다. 폭등을 했다. 그랬더니 여기서도 막 여러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리먼 쇼크 이후에 주택 공급량 감소, 그때부터 주택 공급 시스템의 변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의 실패라는 게 박원순,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예. 따지고 봤더니 우리만 아니라 보니까 미국도 난리잖아요. 이미 또 미국도 보면 저희가 몇 번 좀 했죠. 한 500만 채 예. 정도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년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이거 도대체 밝혀지질 않으니까 예.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지고 폭등해가지고 그 돈이 좀 흘러 들어온 거 아니냐 예. 이런 논의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코로나로 인한 지출 감소. 코로나 때문에 예. 외출을 못하니까 소비가 확 줄었어요. 예. 저축량이 늘었죠. 예. 근데 보통 외국은 어떻습니까? 예. 이 모기지로 다 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모기지죠. 모기지인데 예. 이제 보통은 이제 원리금 상환하는데 그 돈이 좀 남으니까 원리금 상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가지고 조금 더 이제 비싼 집을 사는 게 아니야. 예. 뭐 그런 그까지도 이제 논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미스테리어스 하니까요. 예. 또 하나 이제 근본적인 게 재택근무의 증가로 주택 수요에 영향을 줄 것 같다. 예. 주택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예. 굉장히 이제 타운하우스가 좀 넓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일종의 우리식으로 하면 사실은 좀 고급 단독주택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주택 수요도 늘었더라. 예.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덴마크, 예. 자 스웨덴도 뭐
결론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내보는 게.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걸 들어봐도 지금 약간 뭐 네. 명확한 어떤 시원한 답은 답은 아니다. 안 예, 예. 덴마크도 공공임대주택 19%. 역시 여기도 이제 임대주택의 천국. 대체 한국에서 임대주택 이렇게 만들면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지금 전제하에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덴마크도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 집값이.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논문을 예. 썼어요. 이미 기준금리가 예. 2015년에 이미 마이너스 금리로 이미 떨어져 있었어요. 기준금리가 덴마크도. 예,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때는 설명이 돼요.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예. 주택 예, 주택수가 올라갔어요. 네, 정확하게 이렇게 딱 일치하는데 예. 그다음에 여기 금리를 이전에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졌을 때는 가만히 또 집값이 안 그냥, 오르다가 팬데믹 그 코로나 터진 다음에 올랐어요. 근데 금리는 변동이 없어요. 이 나라도 뭔가 금리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 예. 주택 착공량을 보시죠. 예. 2010년 이후에 주택 착공량이 그 전에 비해서 한참 모자라요. 그러면 한국은 터무니없이 모자라. 터무니없이 모자라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우린 문재인 정부하고 박원순 때문에 주택 공급이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라는 보니까 다른 경제적 요인, 즉 리만 쇼크 이후에 어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우리도 사실은 리만 쇼크 이후에 한 많이 줄었죠, 사실은. 5, 예. 6년간 뭐라 그럴까 시장이 안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여기도 보면 이 논문에 어떻게 나오느냐. 팬데믹은 덴마크인들 주택에 대한 선호를 증대시켰다. 예. 프레퍼런스 포 하우징. 예. 그러니까 집값 상승폭이 소득과 금리 수준보다 훨씬 더 커졌다. 뭐 어쨌든 주택에 대한 선호가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좀 바뀐 게 아니냐. 그러니까 주택의 수요가 늘어난 거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죠. 그런 거죠. 예. 그럼 주택의 선호가 왜 늘어나느냐를 놓고 네. 보면 예. 이게 이 나라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에요. 근데 이 중앙은행에서 이게 논문 쓰신 분이 딱 해보니까 예. 주택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놓고 쭉 보면 집값은 금리, 예. 주택 재고, 예. 그다음에 신용, 예.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로 설명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 보면 unexplained. 예. 근데 이렇게 옛날에 2006년 이때가 뭡니까? 리만 쇼크 전에 집값 폭등을 보면 그렇죠. 얘네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 이번 집값 폭등도 설명이 안 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결론은 잠깐 좀 허무합니다. 명확한 건 뭐냐면 예. 집값이 폭등할 때는 주택 선호 현상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주택을 누군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값이 오르는 건 뭐 당연히 그런 예. 현상이 있겠죠. 예. 프레퍼런스 포 하우징 이게 결국 집값 상승의 비결이다. 사람들이 주택을 사게 하는 요인들은 그거는 이제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러고 보면 어쨌든 집값이 이제 어쨌든 하우징 디맨드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린 게 뭐냐? 셀프 퍼플링 익스펙테이션 자기 실현적 기대 그다음에 투기적 수요 가수요 예. 포모 증후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예. 자신만 뒤치거나 소외됐다. 남들이 집 사니까 나도 따라 산다. 예.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바로 unexplained 한 집값 상승 요인이 아니냐는 네. 거죠. 지금 팬데믹으로 발생한 주택 선호 현상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 예.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집값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더라고요. 그럼 뭐냐면 주택 선호 현상은 이게 일시적이라면 가격은 원래 가격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 주택 선호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가격 상승폭은 더 커진다. 원래는 이 정도로 가격이 이제 오를 거로 예상했는데 예. 팬데믹이 터지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 여기에 만일 투기적 가수요도 훨씬 더 붙는다면 뭐 더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사실상 이미 저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사실 투기적 가수도 좀 뭐 가세가 막을 됐겠죠. 했겠죠. 예. 근데 어쨌든 이 나라도 주택 선호 현상이 갑자기 사라지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 이 나라도 내년에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전망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자, UBS 글로벌 리얼 에스테이트 버블 네. 인덱스 이거 네. 지난번에 한번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켰는데 예, 기억이 나네요. UBS 은행 근데 그때는 이 중에서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예. 코로나로 전 세계 집값이 올랐다는데 예. 별로 거의 안 오르는 나라들이 있어요. 두바이, 밀라노, 마드리드. 예. 도대체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주택 선호 현상이 안 일어난 거예요. 보통 이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예. 넓은 주택, 뭐 어쨌든 뭐 저금리가 새주택, 뭐 아니면 저금리 어떤 나라는 뭐, 저금리가 네. 돼서 주택을 사기가 훨씬 좋아졌다든지 이런 게 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죠, 스페인 한번 보시죠. 이게 주택 지수예요. 예. 거의 2010년 이후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예. 지금도 보면 리만 쇼크 이후로 우리 2014년까지 집값이 마이너스를 그러다가 약간 오르는 척하다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스페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스페인의 주택은 내국인 수요라기보다는 그중에 12.5%가 예. 영국이나 독일인들의 별장 수요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이 올스톱된 거예요. 그 다음에 스페인 역시 관광 산업의 비중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1, 2년, 2, 3년 내로 회복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스페인은 전혀 집값이 예. 오르지 않고 오히려 예, 그렇죠. 네. 근데 이 나라도 보면 기준금리가 이미 2015년 전부터 마이너스였어요. 예. 그러니까 금리는 마이너스였지만 우리가 흔히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오른다 그러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거예요. 상관이 없는 그리고 아까 거예요. 우리 흔히 가액 유동성 얘기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도 마찬가지 유동성이 늘었죠. 예. 근데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 주택 착공이 더군다나 주택 착공도 거의 뭐 2006년 이후 뭐 정말 별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어마어마한 있어요. 수준으로 그러면 뭐냐면 이건 예. 뭐냐면 리먼 쇼크 전에 엄청난 주택 착공이 결국 이게 버블 붕괴로 이어져 가지고 과잉 공급의 그 어떤 일본식 어떤 부동산 장기 침체 예. 뭐 그런 영향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이제 어떤 경기 전망의 네. 불투명함, 불확실성. 예, 이런 것들이 네, 겹쳐지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가 정상적인 나라들은 다들 집값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이 우리가 바람직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스페인만 그러냐? 두바이. 예. 한때 두바이 잘 아시죠? 예. 난리 났었죠. 네. 두바이 리만 쇼크 어쨌든 잘 극복했어요. 해가지고 2014, 15년만 해도 집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그러다가 2016년 폭락을 했다가 예. 마이너스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 예. 자, 여기는 뭐냐면 주택의 대량 공급. 이때 이미 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된 거예요. 그다음에 저유가. 예. 유가 참 오래 저유가 오래 갔었죠. 저유가로 인한 어떤 위축. 그다음에 해외 수요 위축은 팬데믹 때문에 그렇죠. 오질 예, 못하니까. 예. 그리고 두바이의 주택 수요는 외국인 수요가 상당 부분을 예, 차지하죠. 맞습니다. 상당히 많죠. 예. 또 이제 이태리, 밀라노 2018년까지 한 30% 정도 하락했어요. 이미 많이 하락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2019년에 밀라노의 재개발 붐으로 집값이 회복되고 있었는데 예.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관광도시,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비슷한 게 이제 결국 관광이라는 어떤 예. 공통된 키워드가 있는 거죠. 예. 이태리도 역시 이탈리아도 금리는 뭐 이때부터 왜 유럽 국가들이 되게 그렇죠. 이제 금리로 성장이 안 돼요. 그때는 이미 제로 금리 정책을 계속 하고 있었던 예. 거예요. 그다음에 M2 과잉 여전히. 유동성은 있었지만 이태리 이 집값 인덱스를 보면 2010년 이때가 완전 뭐라 그럴까 올라갔다가 2016년 이후로는 그냥 거의 안 올랐어요. 예. 장기 침체 일본식 뭐 어쨌든 버블 붕괴에 예.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이태리, 스페인, 두바이 쭉 이제 한 바퀴 살펴봤는데 예. 결국은 내년 집값을 어떻게 볼 거냐. 젤먼이라고 예. 이게 뭐냐면 이 양반이 옛날에 리먼 쇼크 정확하게 예측한 걸로 유명하시는데 예. 뭐 어쨌든 이분 좀 버블이 꼈다. 예. 조정을 받을 거다. 물론 옛날 리먼 쇼크처럼 대폭락을 하진 않겠지만 예. 상당 부분 이미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포브스에 보면 대개 다수의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부족, 예. 그다음에 주택 선호 현상의 증가 예. 이걸로 집값이 내년에도 강세를 이어갈 거다. 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예. 코로나, 저금리 유동성, 주택 공급 부족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주택 선호 현상을 일으킨 건 촉발시키고. 틀림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냐 어쨌든 그것이 원인이 저금리든 뭐 아니면 한국은 특별히 재택근무 때문에 교외 주택이 뭐 많이 올랐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은 좀 다르죠. 예. 미국은 다릅니다. 예. 확실히 다릅니다. 뉴욕은 집값이 오히려 빠졌어요. 빠지고 대신에 교외 주택으로 많이 그렇죠. 이주했어요. 이건 그렇죠. 선진국의 대표적인 거죠. 근데 어쨌든 뭐를 됐든 간에 주택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아져서 가격이 급등했어요. 예. 근데 자, 지금 현재가 뭐냐? 이 주택 선호 현상이 계속 유지되면 예. 가격 상승세가 지속이 되겠죠. 근데 그 변수가 뭐냐면 대출 규제, 예. 금리 인상, 예. 공급 확대. 한국은 이제 종부세, 코로나 수습 단계라는 거. 네. 이 주택 선호 현상이 급격히 식어든다면 네. 가격은 급등세가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하락을 하거나 급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도 주택 선호 현상이 왜냐면 우리 같은 대출 규제, 종부세, 금리 인상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대개의 경우 외국도 올해 작년 합치면 뭐 10 몇 퍼센트, 20%씩 올랐던 나라들도 예. 대개의 그 어떤 전문 기관들이 5, 6% 예.
금리 오르고 이러니까 네. 주택 선호 현상이 조금 약해지니까 뭐 5, 6% 정도는 오를 거다. 이렇게 영국이든 어떤 전망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예. 큰 변수가 뭐냐면 대출 규제하고 금리, 대출 규제, 종부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주택 선호 현상이 확 줄어들면 그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뭐 사람들이 주택을 반드시 사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프레퍼런스 포 하우징 이게 가장 큰 전 결정적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해외 사례를 보면 예. 향후 집값 폭락이냐 폭등이냐 조정이냐 이건 주택 선호 현상의 변화. 그럼 우리가 이건 구매 지수일 수도 예. 있고 예.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막 집 사겠다고 막 이러던 사람들의 어떤 심리 변화 이런 데서 보면 좀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나라들도 지금 집값이 그러니까 폭등할 거라는 전망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 대개 주택 선호 현상이 좀 줄어들면서 강보합 정도 뭐 한 4, 5%이 정도 갈 것으로 예측하는 건 맞아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택 선호라는 게 이제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올랐던 지역들 국가들이죠. 이제 이런 곳들의 특징을 보자면 이제 결국 금리로는 설명이 안 되고 공통적인 건 이제 공급이 이제 조금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좀 적었다라는 거 하나 하고 재택 근무 등이 이제 늘어나면서 어떤 좀 주택에 대한 선호 그야말로 주택을 좀 이제 임대가 아니라 내가 사야 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국내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는 이렇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변수가 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금리가 마이너스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다면 사실 금리도 뭐 2% 3% 이렇게까지 뭐 물론 그렇게 쉽게 막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뭐 그렇다면 금리 부분 사실 금리보다 오히려 이제 대출 규제 쪽이 좀 저희는 이제 좀 더 센 규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저희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경기도 지역에 이제 사실 9월부터 이제 정점을 좀 찍었다라고 이제 저희가 봤던 것 중에 하나도 결국은 어떤 대출 규제 여파가 이제 딱 터지면서 뭔가 움찔하고 이제 그렇죠. 좀 수요가 확 줄어드는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내년에 이제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뭐 내년에 우리가 경제적 변수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예전에 금리 대출 뭐 공급 폭탄도 사실은 입주보다는 분양이죠. 분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입주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주택 선호 현상이 한국도 좀 줄어들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동안 뭐 주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근데 아직 젊은층들은 좀 여전히 이제 왜냐하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집을 지금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거 다주택에 대해서 뭐 엄청 민감하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저걸 삼으로써 혹시 2주택 되는 거예요? 2주택 되면 종부세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집 이제 그 부동산을 구매할 때 이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저거 집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어른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는데 젊은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라 집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정부가 사전 청약제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님들이 뭔가 젊은 층에 대해서 비전을 좀 이렇게 비전을 제시해 준다면 주택 선호 현상이 지금 당장 빚을 내서 사야 된다. 그렇죠. 그 부분인 거죠. 그 그 부분은 좀 줄어들 수도 있죠. 지금은 너무나도 그냥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내 집을 갖고 싶은 거지. 솔직히 임대주택에 평생 살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이태리랑 스페인, 두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스페인, 두바이 이런 데 공통점은 너무 경제가 안 좋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특히 관광 의존도가 높은 그 세 나라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저희보다 훨씬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집을 안 사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도 참 맞는 게 결국 국내는 아직도 저희가 경기 지표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죠. 물론 자영업자분들은 많이 힘드신 건 사실이지만 요즘 수출 증가율이 뭐 그렇죠. 20% 역대 최고 아니에요? 역대 최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뭐 그래 뭐 앞으로 소득도 늘어날 텐데 뭐 집 사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좀 미래를 예측할 때 좀 참고. 그러니까 저희 뭐 이 지금 왜 외국 사례를 이렇게 뭐 정말 이 나라 저 나라를 보느냐 하면 너무 한국의 특수성만 강조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답을 찾기 어렵어요. 그러니까 예. 마치 그 뭐 한국만 정말 뭐 문제가 특별한 있고 문과 뭐 막, 이런 예, 식으로 예. 보면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스웨덴, 덴마크 아까 보셨지만 그런 나라 중앙은행들도 왜 우리나라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를까? 다 지금 그럼 다 거기 왜냐면 거기는 임대주택이 무려 20%예요. 공공 임대주택이. 그다음에 임대료도 통제해요. 그러면 그런 나라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오르니까 중앙은행까지 나서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마치 임대주택 좀 공공 임대주택 저희 반대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맞는 이런 길은 식으로,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네.